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지배하는 48가지의 통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인데요.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3부작으로 전 세계 리더와 독자들에게 현실을 돌파하는 지혜를 전파한 세계적인 권력술 멘토입니다. 제 영상으로는 이전에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많이 두껍습니다. 페이지 수가 677페이지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좀 나누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48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에 대해서 꼭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 위주로 해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굳이 비교하자면 인간관계 철학이 대표적인 인간관계론이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온화하면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듣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상상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이 아니고 이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3년에 걸쳐 연구하고 그런 실사라를 통해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영상을 올려야 되나 좀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고 콘텐츠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부터 시작해서 한 3-4개 정도의 영상을 올릴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궁정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과 품위를 대표하는 곳이었다. 폭력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너무 공공연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은근한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궁정 사람들은 힘을 사용하는 동료를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적대시했다. 이것이 궁정 신화의 딜레마였다. 우아함의 전형으로 보인 동시에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의 의표를 찌르고 회방을 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궁정 신화는 언제든 간접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설령 상대의 등을 찌르더라도 손에 벨벳 장갑을 끼고 얼굴에는 더없이 온화한 웃음을 흘리며 그렇게 했다. 완벽한 궁정 신화는 강압이나 노골적인 배반 행위를 이용한 대신 유혹이나 매혹, 기만, 교묘한 전략 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으며 늘 몇 수 앞을 계획하고 행동했다. 궁정 생활은 지속적인 경계와 전술 사고를 요하는 결코 끝이 없는 게임이었다. 문명화된 전쟁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는 궁정신화의 그것과 흡사한 역설의 측면에 있다. 모든 것이 교양 있고 품이 있으며 민주적이고 공정해 보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너무 엄격하게 그 규칙들을 준거해서 움직인다면, 다시 말해서 규칙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권력 게임에 관심이 없는 척 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위나 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권력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려 해도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잘한다는 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차이를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람을 치켜 세우며 뛰어난 사람은 억누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 역시 사실은 또 다른 권력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보상을 재분배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권력에 굶주려 있고 또 우리는 거의 모든 행동은 권력을 얻으려는 목적에 맞춰져 있다. 세상이 흉계가 난무하는 거대한 궁정과 같고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권력 게임에서 벗어나다는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 공연히 권력만 잃게 되고 권력을 잃게 되면 비참해지기 마련이다. 불가피한 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에 논쟁을 하고 푸념을 늘어놓고 죄책감을 느낀 대신에 그 게임을 남보다 잘하는 것이 훨씬 낫다. 권력 게임을 배우는 일은 세상을 보는 특정한 방식을 요한다. 이 기본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자 권력이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감정 통제 능력이다. 분노를 표하는 것보다는 충격을 가장함으로써 상대의 경계를 풀어놓는 것이 훨씬 낫다. 감정 통제는 현재와 거리를 두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관계가 깊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노마의 신 야누스처럼 당신은 동시에 양쪽 방향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방향에서 오는 위험이든 즉각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창조해야 하는 얼굴은 바로 그렇게 한쪽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다른 쪽은 늘 과거를 바라보는 양면의 얼굴이어야 한다. 미래에 대해서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는다를 모토로 삼아야 한다. 그 어떤 곳에도 놀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든 늘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막연히 계획의 해피엔딩을 꿈꾸며 시간을 보낸 대신에 발생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들과 함정을 계산하고 따져봐야 한다. 더 멀리 볼수록 더 많은 수를 내다보고 계획을 짤수록 당신은 더 강력해진다. 뒤쪽을 바라보는 눈의 진정한 목적은 쉼없이 스스로를 교육하기 위해서다. 결국 앞서 산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과거를 봐야 한다는 의미다. 권력은 외향을 가지고 게임한 능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당신은 많은 가면을 활용하고 기만 전략이 가득한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한다.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약간 거리를 두지 않으면 기만 전략에서 성공할 수 없다.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그날 그 순간에 필요한 가면을 꺼내 써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겉모습에 대해 그러한 유연한 접근 태도를 취하면 당신은 내면적인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 기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인내는 당신이 꼭 갖춰야 할 방패다. 권력은 근본적으로 도덕과 관계가 없다. 권력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능력이다. 권력 게임에서 능숙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심리를 꿰뚫어야 한다. 상대의 동기를 간파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둘러싼 뿌연 연막을 꿰뚫고 그 너머를 봐야 한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당신에게 도움을 줄 일이 전혀 없을 정도로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면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잘못은 종종 용서를 받지만 모욕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자존심은 모욕을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적이 화를 낸다면 그를 자극하라. 적이 자만심에 차 있다면 그의 자만심이 고개를 들게 만들라. 적을 움직이는데 능한 자는 적이 행동에 나설 만한 상황을 만든다. 적이 덤벼들 무언가로 유혹하는 것이다. 미끼를 내밀고 적을 계속 움직이게 한 후 정예의 군대를 이용해 공격한다. 사람들은 항상 사물의 피상적인 겉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는다. 제후는 때를 잘 골라서 백성에게 바삐 일을 시키기도 하고 축제나 구경거리를 만들어 만사를 잇게도 한다. 나는 우리 궁정 조신이 기술과 장깨로 자신이 타고난 가치를 강화하고 어느 곳을 가든 반드시 그의 긍정적인 평판이 앞서 도착하기를 바라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는 듯 보이는 명성은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 모종의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며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를 존경하고자 하는 의향이 생기고 준비가 갖춰지면 그 사람의 가치는 쉽게 강화될 것이다. 즉각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어떤 거리든 약간의 신비감을 섞으면 바로 그 신비감이 존경을 유발한다. 설명을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밝히지 마라. 이렇게 되면 당신은 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관심을 유발하게 된다. 훌륭한 전사는 적에게 가지 않고 적이 오게 만든다. 이것이 적과 자신의 충만과 고갈의 원칙이다. 적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들면 적의 힘은 언제나 고갈되게 마련이다. 당신이 적을 쫓아가지 않으면 당신의 힘은 항상 충만해 있다. 충만한 힘으로 고갈된 힘을 공격하는 것은 돌로 달걀을 내리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출세에 성공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익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큰 인물이 인색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엄청난 바보인 셈이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탐욕만큼 해로운 악은 없다. 인색한 사람은 땅도 명예도 정복할 수 없다. 뜻을 펼치도록 도와줄 친구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를 갖고자 한다면 자신의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선물을 주어 친구를 만들어라. 자석이 미묘하게 쇠를 끌어당기듯 사람이 베푸는 금은보화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최고의 죽음과 현명한 장군이 적군을 정복하고 범인들보다 더 큰 전공을 쌓는 이유는 적군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지는 영혼이나 신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또 과거의 사건을 통해 유추하거나 점으로 헤아린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지식은 반드시 적군의 상황을 잘 아는 자, 바로 첩자에게서 얻어내야 한다. 멍청이처럼 행동하는 전술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전술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용한다. 모르는 척 연기하는 가운데 최고의 지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로 모르는 것은 곤란하지만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할 수는 있어야 한다. 바보들 사이에서 똑똑한 체 하는 것이나 정신병자들 사이에서 제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바보처럼 행동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멍청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확산이 아닌 집중을 선택하라. 완벽성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양만으로는 결코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폭넓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찔러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집중은 탁월성을 부여하고 최고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한다. 사기꾼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커다란 힘을 얻는다.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은 거리를 둘 줄을 모른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주위에 소떼처럼 모여들고 그의 독특한 기울에 휩쓸리며 엄숙한 태도로 착각에 빠진다. 어떤 일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우리는 갈대와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 갈대는 처음 나올 때는 길고 고든 줄기를 뻗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모든 힘을 잃은 것처럼 여러 개의 조밀한 마디가 생겨난다. 처음에 힘찬 기운과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초반에 부드럽고 침착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충돌에 대비하여 이를 완수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돌진할 때를 대비해 힘을 아낄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하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고 나면 상황이 우리를 주도하여 휩쓸어버리기 쉽다.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어떤 일이든 태어나게 해낸다면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능력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의 능력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여겨진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에 따라 왕처럼 행동해야 한다. 실제로는 왕이 아닐지라도 모든 행동이 왕의 면모를 지니게 하라. 행동은 고상하게 하고 뜻은 높게 품어라. 실제로는 왕이 아닐지라도 모든 거동 속에서 당신이 왕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 주인보다 더 빛나지 말라. 남보다 탁월한 것은 항상 증오와 미움을 불러온다. 특히 신하가 군주보다 더 뛰어나게 처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그리고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하늘의 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별들은 태양과 관계를 맺고 있고 자신 역시 빛나지만 결코 태양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행운이 있는 자를 알아보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라. 또 불행한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라. 불행은 보통 어리석은 대가로 찾아오는 법이며 그러니 불행의 기미가 털끝만큼이라도 보이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 문을 열었다간 수많은 불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올 테니 사람들을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라. 그러한 의존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갈증을 채운 자는 우물을 떠나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의존 관계가 사라지면 정중함과 예의 바름과 존경도 사라진다.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희망은 남겨두되 절대 만족을 주지 말며 훌륭한 후원자라 해도 늘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을 거면 그 새를 완전히 꺾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조그만 상처를 입고는 복수를 하면서도 정작 큰 상처에는 복수를 감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상처를 입힐 거면 상대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혀라. 부재를 활용해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라. 존재는 명성을 스르게 하지만 부재는 명성을 키운다. 곁에 없을 때에는 사자처럼 여기던 사람이 곁에 있을 땐 평범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린다. 재능 있는 사람들도 너무 친해지다 보면 그 빛을 잃게 마련이다. 마음속에 든 풍성한 열매보다는 마음의 겉껍질이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출한 천재조차도 물러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받들어주고 그의 부재로 생겨난 열망 덕분에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지배자는 너무 신비로워서 마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며 너무나 불가사의여서 누구도 그를 찾아낼 수 없다. 군주는 위에서 무위하고 신하는 밑에서 유위한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그러한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자신의 후계자가 압제자가 될 수 있는지 소지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코 요새 따위를 구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요새의 힘이 아닌 백성의 선의에 의지하는 것이다. 전투에서 승리하기보단 교전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 것을 더 용감한 행동으로 여겨라. 이미 전투에 뛰어들려는 바보가 하나 등장했을 때 그것이 둘이 되지 않게 유의하라. 인간사에도 파도처럼 흐름이 있나니 밀물을 타면 행운을 만나리라. 그 흐름을 놓치면 인생길은 여울에 이르러 비참해진다. 개에게는 신성한 것을 주지 말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다간 진주들을 밟고 뭉개고 당신을 공격해올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후광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를 능가하려면 그보다 2배는 더 성취해야 한다. 그를 뒤따르면 당신은 모방하는 자로 여겨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짐을 벗을 수 없다. 탁월해지기 위한 새로운 길을 터득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인 동시에 유명한 인물이 되는 근대적인 방식이다. 걸출한 인물이 되는데 많은 길이 있지만 그 모두가 사람들이 많이 밟은 길은 아니다. 가장 새로운 길은 고통이 따르지만 위대함에 이르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다. 활을 쏠 때는 가장 강한 활을 사용하라. 화살을 사용할 때는 가장 긴 것을 사용하라. 기술을 넘어뜨리려면 먼저 말을 써라.
도둑대를 소탕하려면 그 우두머리를 잡아라. 나라에 경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두목을 쓰러뜨려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무엇하러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가. 때때로 당신의 성격에 존재하지 않지만 해롭지도 않은 결함을 드러내라. 질투하는 자들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아르고스가 되어 모든 눈을 총동원해 남의 결점을 찾아낸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위안거리다. 질투가 자신이 품은 독을 퍼뜨리도록 방치하지 말라. 당신의 용기나 지성에 약간의 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여 미리 질투의 독을 무장 해제시켜라. 따라서 질투의 뿔 앞에서 붉은 천을 흔들고 당신의 것이 될 불후의 명성을 지켜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살갗을 베는 칼날을 잡지 말고 당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쥐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현명한 자는 바보가 친구에게 얻는 이익보다 더 커다란 이익을 적에게서 얻는다. 노련한 장교들 중에서 적의 요새를 기습공격하면서 적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목적을 숨기고 진행 상황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상대가 도저히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을 때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지 말라. 승리를 얻은 후에 전쟁을 선포하라. 훌륭한 장군은 휩쓸고 지나가며 뮤른한 다음에야 그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부하보다 입을 먼저 열지 마라. 내가 오래 침묵하면 다른 이들이 먼저 입을 연다. 그들이 입을 열면 나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다. 군주에게 신비로움이 없으면 부하들이 권력의 자리를 빼앗을 기회를 노린다.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은 많은데 인생은 짧다. 그리고 알미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 모두에게 지식을 얻는 것은 훌륭한 방편이 된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마에 땀이 흐르게 해놓고 예언자라는 명성은 당신이 얻게 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감추고 미련한 자는 그것을 드러낸다. 평판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감추느냐에 달려있다.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반드시 신중함을 갖추어라. 항상 좋은 일은 당신이 직접 하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 전자를 통해 당신은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후자를 통해 사람들의 원한을 피할 수 있다. 중요한 것사에는 보상과 처벌이 따를 때가 많다. 보상의 주인공은 당신이 되고 처벌의 주인공은 남이 되게 하라. 나는 당연히 조심성 있는 것보다 성급한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행운은 여자이고 만일 그녀를 정복하고 싶다면 힘으로 정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운은 침착하게 일을 진행한 사람보다 과감한 사람에게 정복당한다. 그러므로 여자와 마찬가지로 행운은 언제나 젊은이의 친구다. 젊은 사람이 조심함성이 적고 더 격렬하며 대담하게 그녀를 정복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상대 행동의 주요 동기를 알 수 있다. 이때는 단순히 결의가 아닌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어떤 약점을 파고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언제나 취향에 따른 특별한 동기들이 작용한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중요시하는 게 있다. 명예나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쾌락을 위해 움직인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주요 동기만 알아내면
그것이 바로 그의 뜻을 알아내는 열쇠가 된다. 경멸이라는 패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가장 현명한 복수 방법이다. 세상에는 유명한 적들이 상대해주지 않았다면 아무 관심도 못 받았을 이들이 많다. 그들을 잊는 것만큼 좋은 복수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그자들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 속에 그들을 묻어버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설득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그것에 맞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을 설득하고자 하는 자는 왕의 사랑이나 미움, 그의 내밀한 소망과 두려움을 잘 살펴야만 그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 군사작전에서는 적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듯이 보여야 한다. 적이 원하는 곳에 가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감지하고 그대로 움직여라. 자제심을 발휘하여 적에게 맞추어라. 처음에 당신은 온순한 처녀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면 적은 당신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런 다음 줄에서 풀린 토끼처럼 그렇게 움직여 적이 당신을 쫓아낼 수 없게 만들어라. 왕과 국가 모두 승리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과욕은 대개 실패를 부른다. 적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은 승리를 자만하거나 헛된 승리를 꿈꾸기 때문이다. 승리에 대한 헛된 꿈은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종종 오판을 불러일으킨다. 이 헛된 꿈이 마음을 지배할 때 인간은 목표를 넘어 확실한 유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불확실한 미래로 치닫게 된다.